브이로그 절대 하지 마라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 다 필요 없어요. 지들이 브이로그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브이로그 제일 잘할 수 있어.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의 감각에 맞춰서인 거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딱 해오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그런 디자이너가 정말 귀해요.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는 진짜 적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직 북클럽에서 다뤄볼 책을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제가 그걸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야마구치 슈라고 일본의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부터 이거 나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감각이에요. 감각, 센스, 기술, 과학, 분석 이렇게 돼 있고, 감각, 예술, 직관 이렇게 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중시되고 예술이나 감각 같은 개념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항상 소수더군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비즈니스 업계 전반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성공적 비즈니스를 이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성적인 사고에 의문을 제기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훨씬 중요한 시대였는데, 그 기술 이상의 내가 감각이 없으면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런 기술들이 컴퓨터나 프로그램 이런 걸로 대체되고 있고 훨씬 더 쉬워지고 있고, 우리는 이 감각을 발전시켜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챗 GPT? 그런 걸로도 검색이라든지 그런 정리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어디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건지, 이거는 또 이 감각의 영역이라는 거죠. 누구나 좋은 도구라든지 프로그램들 활용하면은 전문가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보다는 감각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기술이 탁월한 사람은 마이너스가 아닌 정도지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일 잘한다는 사람은 플러스를 만들어간 사람이고, 플러스를 만드는 능력은 일하는 사람의 감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술만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중간 지점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단단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기술로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할 테고, 그 믿음이 그 기술을 더욱더 익히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보통 사용하는 툴들이 있어요.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들, 뭐 3D 쪽으로 간다거나, 그것들을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다 다룰 줄 모른다고 훌륭하지 않은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아는 디자이너는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는 딱 일러스트랑 포토샵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3D 할 줄 아는 친구보다 훨씬 더 기회라든지, 내가 프리랜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내가 얼마나 다양한 툴을 사용하느냐, 그게 훌륭한 디자이너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잘 딱간센이라고 그냥 딱 피드백 던져주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딱 해오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그런 디자이너가 정말 귀해요. 정말 디자이너는 많은데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는 진짜 적다. 근데 저는 이게 디자인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나한테 딱 맞게 잘라준다 라는 이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이 친구한테 맡기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 74페이지에 만두 얘기가 나와요. 만두를 만들 줄 안다는 이유로 누군가 선택된다면 아마도 일손이 부족할 때일 겁니다. 그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기술이 효력을 발휘하죠. 갑자기 만두가 트렌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만두를 찾는 바람에 만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수요에 비해 확연히 부족해진다면 만두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오늘날의 프로그래밍처럼 어느 시대에나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은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개발자 수요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 개발자 교육하는 학원들도 우후죽순 생기고, 이게 약간 딱 예전에 그 디자이너들이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디자이너를 적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컴퓨터 학원들이 쫙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디자이너 완전 많아져가지고 정말 이제 탑 디자이너 아니면은 정말 낮잖아요. 프로그램을 할 줄 안다고 몸값이 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확실하게 매니징을 할 수 있는, 내가 센스 있게 일을 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일을 받는 거고 하는 건데, 기술이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에 가까운 거지, 이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는 감각이라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이 뭔데? 책에서 얘기하는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래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감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심리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거, 이 사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거. 언어적 감각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 아니면 굉장히 듣기 좋게 얘기해. 혹은 미적 감각이 있어요. 뭐 같은 일에도 미적 감각이 있으면 그 하는 일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감각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감각을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떤 강점이 있지? 그래서 그거 중에 나는 이런 감각을 내 일에 이렇게 접목했을 때 플러스가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려면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즉각 분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 전략을 생각해보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조사를 시작하고 분석으로 돌진하죠. 오로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4가지만 생각하는 SWOT 분석의 틀에 맞추려고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저는 스와터라고 부릅니다. 큰 회사에는 경영기획부나 그에 상응하는 부서가 자주 스와터의 소굴이 됩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시작한 신생 브랜드였거든요. 마케터 친구가 갑자기 PPT를 만들어 온 거예요. SWOT 아시죠? 이 4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경영 전략을 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막 해온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뭔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막 졸업을 했어. 학문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과제 같은 느낌. 딱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력주의 엘리트에게 감각이 부족한 이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일수록 계층성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구시대적인 업무 방식을 거부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IT 벤처 업계나 외국계 회사에서도 실제로는 계층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스펙들을 쌓으면 어떤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식의 성공 루트에 빠삭한 사람들이 엘리트층에 많으니까요. 일반화적으로 엘리트들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시켜온 것들을 착실하게 해온 친구들이잖아요. 이 학력주의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감각을 키우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좀 보여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 왔으니 이래서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제 해서 감각을 키우는데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책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범 경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문구나 키워드에 금세 현혹됩니다. 비장의 무기를 갖고 싶은 것이죠.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생깁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을 부추기는 최신 무기가 나오기에 마련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였어요. 지금은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무슨 3.0 같은 유행입니다. 야마구치가 또 팩폭을 날립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죠. 경제경영서도 필살기를 내세우는 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스토리나 시퀀스 없이 오로지 한 개의 문구나 키워드를 내세워 독자를 현혹하고 있죠. 지금까지 경제경영서에 의존해 왔다면 그야말로 헛된 노력을 한 겁니다. 쌓고 또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진짜 이거 좀 뼈때리잖아요? 무슨 3.0 인공지능. 저는 약간 그 메타버스? 이것도 좀 약간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좀 싶은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본질은 뭔가. 유행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마운팅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신 키워드를 비장의 카드로 쓰는 겁니다. 평론가들은 최신 철학과 사상에서 나온 키워드를 이것저것 섞어서 의미불명의 시시한 문장을 나열하길 좋아합니다. 세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리비, 야마구치 슈, 세스 고딘 다 되게 세게 얘기하거든요. 이용하잖아요. 이분이 이랬다. 이분은 최고 경영 전략가라서 따지려면 이분한테 가셔라. 제가 감각적으로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구독 서비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도비 시스템즈 아시죠? 원래는 상품을 2020년 버전, 21년 버전, 22년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서 월에 얼마를 내면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매출 이익과 시가총액까지 쭉 증가를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서브스크립션이 키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업군에서 구독 서비스로 막 하면은 다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잘러들은 본질을 깨뜨린 거죠. 어도비 시스템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됐을 때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지, 서브스크립션만 다 하면은 모두가 성공하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것들이 이제 막 현혹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잔기술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강의를 하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어려워요. 그거를 하기 싫어요. 그거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해시태그 어떻게 써요? 사진 어떻게 올려요?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근본적으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건지, 이거를 먼저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소한 장기술 이런 것들은 그 국수에 올라가는 고명에 불과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어떤 면을 쓰고 어떻게 면을 삶고 그리고 그 국물을 얼마나 우려내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장기술에만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일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본질을 깨뚫고 그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내면의 동기에서 시작된다. 아웃사이드 인은 적정한 해답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 전체적으로 폭넓게 외부에 있는 정보를 조사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IT는 아웃사이드인 성향인 사람들에게 최고의 도구예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사고를 아웃사이드 인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인이 앞으로 사라질 직업인이 하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2030년에는 이렇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또 야마구치슈가 또 이렇게 팩톡을 날립니다. 그런 예측은 거의 들어맞지 않잖아요. 어떤 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될 것인가. 맨날 검색만 하고 있어. 맨날 예측만 하려고 하고, 그 뉴타입의 시대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뷰카라는 표현이 나와요. 뷰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뉴타입의 시대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시대라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예측하고 간다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80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인사이드인은 외부 정보에서 답을 찾는다. 업무 지시를 성실히 따른다. 계획이 완성돼야 실행한다. 딱 뭘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야지, 그 완벽하게 하고 이제 실행하려고 해요. 그게 늦었죠. 아니면 실행을 안 하죠. 그러고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자신의 논리에서 답을 찾아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따르고 우선 실행하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요즘 그 스타트업의 방식 아닙니까? 피벗 전략, 린 접근법.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환경 조건에 관한 지식은 넘쳐서 핑계와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외벌적이라고 하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의 사고는 인사이드 아웃에 중점을 두고 완전한 미래 예측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정보는 불안정해도 우리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스토리가 있고 나름의 행복한 결론이 보입니다. 물론 알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모르면 나중에 배워서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답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성공하는 법칙은 이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 그거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직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고하려면, 그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 길을 이끈다. 자신이 일하는 자리가 자신에게 잘 맞는 곳이라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면 감각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술은 어디서나 통용되지만 감각은 싸울 곳을 잘못 짚으면 더없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일단 현재 일하는 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느낌, 그리고 감각의 느낌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경험이라고 해도 단순한 기계적 반복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이 있던 자리를 벗어나봐야 그곳이 진정 자신의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에 대한 감각인 메타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 감각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감각이 어떤 자리에 잘 맞을 건지. 드로앤드는 이렇게 자기개발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어떤 위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맞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컨텐츠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진짜 많이 찾아봐요. 진짜 무섭게도 매일매일 네이버에 드로앤드를 검색합니다. 실시간으로 봐요. 다 읽어봐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구나. 그러면 계속 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구나. 드로앤드라는 제가 만드는 브랜드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고라는 게 점점 데이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 때도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고 아무 데나 누우면 안 돼요. 저기가 레드오션일지언정 내가 거기에 맞는 감각이 있다고 확실히 든다면 거기 가야죠.
저기가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면 누우면 안 됩니다. 내 감각이 거기 안 맞을 테니까. 제가 그 마세스비라는 채널도 시작했잖아요. 영상 9개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것도 두 번 채널을 만든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랐어요. 사실 나 저거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차별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내가 힘주고 이런 부분에 힘 빼면 내가 일주일 만에 영상 하나씩 무조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 유튜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충고가 뭔지 아시죠? 브이로그 절대 하지 마라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 다 필요 없어요. 지들이 브이로그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브이로그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의 감각에 맞춰서인 거지. 그래서 제가 펄스널 브랜딩 강의할 때 항상 맨 처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왜냐면 그래야 감각도 빨리 크거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계속 탐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 조사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옷 잘 입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그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쇼핑 엄청 열심히 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엄청 많이 봐.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결국 일을 잘한다는 건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 감각 또한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에서 쉽게 키워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책에 뒤에 나와 있다고요. 출발선은 스펙이 아니라 감각에 달려있다. 알잘딱깔새는 좋아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책을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재밌게 읽으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8페이지에서 좀 약간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이제 이 구절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적합한 감각이라는 걸, 나에게 어떤 감각이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결국은 내가 그걸 해봐야 되고,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미리 우리가 뭐 서적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나한테 그 감각이 있는지에 대한 그 메타 감각이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이런 감각이 있을까라는 것을 해봐야만 아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유연한 태도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써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급한 마음에 나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좀 조급한 마음으로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성과가 안 나게 되면 나 이거 안 맞나 보다, 이거 버리고 다음 걸로 빨리 넘어가자, 다음. 그러니까 해본 건 많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결국은 조바심이랑 이제 조급함만 생기면서 점점 더 뒤에 시도하는 것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었던 차였는데, 마침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내가 너무 급했구나.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새로운 것들을 임하면서,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내가 이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런 면들은 나한테 잘 맞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런 건 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번에 시도를 할 때 그런 면들을 다시 챙겨서 요번에는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다시 거기서 얻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는 것들을 조금 권유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다들 이제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그린이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다들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싶고 너만의 것을 해라라고 하는데 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감각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들 조금 마음 편하게,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한번 해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급하게 가야 된다는 그 성급함 때문에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에서 내가 이쪽에 감각이 없는데 빠른 보상 때문에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 성장세가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에 탤런트가 없는데, 감각이 없는데, 그럼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더 빨리 올라갈 테고, 그럼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무리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내가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면, 그래서 내 감각과 그 때와 그게 맞았을 때 진짜 이게 팍 터지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는 것 같이 한 달 동안 읽어보고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책이었길 바라고요. 저희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참여하셨다고 참여 못하는 거 아닐까? 영상 올라올 때 광클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또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재밌는 책 골라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그린지 북클럽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